안녕하세요, 피트TV입니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월초가 됐고 또 연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키나시 차트인데 지금 이 지점이 이게 이제 작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전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이 두 개의 음봉은 이제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 7월부터 상승을 했고 11월까지도 괜찮았어요. 어제 좀 주시를 해서 본 게 월 마감이 파란불일까 빨간불일까 봤지만 어제 빨간불로 가기에는 굉장히 갭이 컸죠. 상승 패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이 한화 7,340만원까지 왔어야 되는데 너무 갭이 크죠. 그러면 12월은 오랜만에 음봉 마감을 했다. 파란색이다. 그리고 다시 1월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하고 파란색이다. 그 전 사이클을 보더라도 상승 패턴을 그으면 계속 상승, 하락은 또 하락이었죠. 3달간 어쩌면 2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라는 거. 그런데 월봉 마감 차트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음봉, 양봉은 같이 안 가고 항상 양봉 전환해서 음봉, 양봉, 그리고 음봉으로 가더라. 요건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이거 하나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와 중재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역할이 합의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꺼버리거나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적은 내부에 있다. 욕심과 탐욕을 부르는 이 내부자들, 그 내부 충돌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된다면 결국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채굴자들이 일단은 사라지겠죠. 채굴자들이 사라지고 거래가 더 지체되겠죠. 블록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아시죠?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 두 번째는 채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홀더가 있겠죠. 소유자.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건 이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채굴자들이야 마이너들이고 소유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겠죠. 오늘은 이 개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의 블록에 담는 비트코인 거래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을 늘리는 이 스케일링 방식을 놓고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들이 어쩌면 비트코인 생태계 내부적인 내전으로 인한 신뢰 상실, 이것이 결국 비트코인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뇌관. 비트코인 용량을 키우자는 그런 채굴자들의 단합이 이루어져 2017년에 채굴자와 개발자들이 모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회의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절충안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생성된 이유가 탈중앙화 개념으로 이 독점적인 화폐 공급을 막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실상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채굴자들에게 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걸 막아야 될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채굴의 거의 90%가 중국 비트메인이라는 곳에서 모든 채굴을 했었죠.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원래 1메가바이트입니다. 1메가바이트에 얼마나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키우자. 채굴자들은 10분에 2100건의 거래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10분에 12만 건 처리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나 개발자가 손을 댈 수 있다면 분명히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냐 아니면 채굴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냐, 자, 점점 흥미로워지시죠. 자, 그래서 비트메인의 우지한이 블록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블록 사이즈를 2배로 키우자는 방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들이 그대로 두진 않겠죠. 더 많은 독점을 하겠다는 이 우지한의 생각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우지한이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 캐시를 따로 분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니네들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를 내가 만들어 버릴게. 그래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의 업그레이드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하드포크, 체인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일어나는 업그레이드, 호환성이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로운 알트코인 하나가 탄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개발자들이 2차 하드포크를 합니다. 비트코인 골드로 개발자들이 2017년 10월 24일 비트코인 2차 하드포크를 진행합니다.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엄청난 컴퓨터 파워를 가진 제한된 회사들의 중앙 집권화를 막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기업형 채굴은 수많은 독과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된 채굴자들만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갖고 가지 말고 일반 사람들도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 골드를 갖고 가게 한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10분 안에 2100건의 거래 위에는 담을 수 없는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차, 2차 하드포크를 진행을 했고, 결국은 이런 내부적인 전쟁이 자꾸 이루어지면 이 안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비트코인이 어쩌면 사라질 수 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개발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오픈소스의 플랫폼은 누구나 지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 코딩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들으시고 12월 말일날 나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저는 작년에 나온 암호화폐 기사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XRP 기술 총괄 대표 데이빗 슈월츠냐, 일론 머스크냐, 말들이 많았죠. 제가 데이빗 슈월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죠. 예사롭지가 않은 놈이다. 보통 놈이 아닌 것 같다. 리플레이 CTO, BTC 코드 최적화 인정. 이 말은 데이빗 슈월츠가 비트코인의 코딩을 바꿀 수 있는 개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이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딩 입력값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굴자들도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방금 거의 한 7분여 동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 세 글자와 그리고 개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뉴스가 유투데이가 선정한 작년 베스트 5로 된 뉴스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빗 숄츠는 2011년에 마이닝 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비트코인 코드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뽀록이 들통이 났습니다. BTC 코드를 수정한 개발자 그룹 이제 리플 CTO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다. 무서운 말입니다. 미래의 선진국, 미래의 초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BTC 보유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슈얼츠는 피터 토드 칼빈 안더센과 함께 BTC 개발자 목록에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비트코인 오픈소스 코드의 핵심 유지 관리자로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가 XRP 기술 총괄로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점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드라마틱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뉴스는. 코딩 잘 아시죠, 여러분? 자판기가 있다. 커피가 먹고 싶다. 동전을 넣었다. 믹스 커피를 눌렀다. 커피가 나온다. 이게 코딩입니다. 코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를 한 번만 뒤집어도 어떻게 됩니까? 커피가 나올까요? 동전을 넣지 않았는데 커피가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빗 숄츠가. 그런데 데이빗 숄츠가 왜 XRP의 기술 총괄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재밌는 기사입니다. 올해가 저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임명을 했대잖아요. 니네들은 이 플랫폼을 니네들이 알아서 개발하고 관리하여라. 원하면 코딩을 바꿔라. 프로세싱을 바꿔라. 어느 순간 비트코인 개수를 한정된 개수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셨을까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왜 XRP를 SEC에 소송을 걸었을까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참. XRP 손을 들어주고 데이빗 숄츠에게 비트코인 떡락시켜라란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을까요? 다 아는데. 중국이 거의 70% 이상을 홀딩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 기사가 최고의 기사예요. 작년.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무서워지기도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XRP의 윤곽이 제 생각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발자들의 반란, 그리고 채굴자들과의 충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내부 충돌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개발자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1년도부터 이미 데이빗 숄츠는 비트코인 오픈소스 코드의 핵심 유지 관리자. 저도 오픈소스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프로그래밍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그 오픈소스 플랫폼을 가져다 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업그레이드가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자동 업그레이드라는 걸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유용하게 쓰고, 똑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원리는 개발자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에 유리한 쪽이든 비트코인이 불리한 쪽이든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발자의 핵심 인물이 XRP의 기술 총괄 책임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